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동진 세미캠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코스닥에 등록되어 있고요. 005290입니다. 최근 화제가 많이 되었던 주식이라 진입은 안 하셨더라도 이름 정도는 알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최근 강세를 보이다가 오늘 장 하락에 맞추어서 동진 세미캠도 눌리고 있습니다. 이게 쉬었다 갈 건지 아니면 국면 전환으로 하락 반전할 건지 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먼저 숫자부터 보면요. 2017년부터 계속해서 매출은 상승하고 있습니다. 2017년 7,850억대의 매출이 2019년 8,750억대의 매출로 2년 사이에 1,000억 이상 증가했습니다. 매출의 규모와 바이오와 같은 산업이 아닌 제조업이라는 특징을 볼 때 2년 사이 10% 1,000억 이상의 매출이 증가한 것은 충분히 좋은 시그널로 풀이됩니다. 영업이익도 700억대에서 1,000억대로 뛰었고요. 당기순이익 역시 450억대에서 590억, 600억 가까이로 올랐습니다. 게다가 올해 1분기 실적은 더 좋은데요. 전년 동기 비중을 중심으로 보면요. 전년 동기 대비 4% 늘었는데 영업이익은 30% 이상 늘었고요. 당기순이익은 40% 가까이 늘었습니다. 반도체 관련주로만 알고 있는 동진 세미캠 뭐 하는 기업인지 좀 더 알아보도록 하죠. 반도체 관련 주식인 건 대충 아실 것 같기도 하고 동진 세미캠이 다른 부수적인 사업들을 많이 하지 않기 때문에 바로 제품으로 들어가서 보면요. 제품의 종류를 보면 전자재료, 발포제, 정제유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것을 국내와 해외로 나눠놨고요. 여기서 비중이 가장 높은 것은 국내 전자재료입니다. 전체의 60%가량을 차지하는 매출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동진 세미캠이 반도체 관련주로 알려진 것이 바로 국내 전자재료 이 부분 때문인데요. 가볍게 감광액이라고 설명이 되어 있고 웹케미컬이라고 그 외의 것들을 통칭하고 있습니다. 이렇게만 봐서는 반도체 공부를 하지 않은 사람은 이게 무슨 역할을 하는지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된 이해가 되지 않으면 뉴스가 나왔을 때 제대로 된 대응이 되지 않겠죠. 그래서 좀 더 알아봤습니다. 일단 동진 세미캠의 소개 자료부터 좀 보도록 하죠. 동진 세미캠은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국산의 핵심 품목인 포토레지스트의 국내 유일 공급업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단 하나씩 보면요. 감광액은 포토레지스트라고도 하는 것 같고 PR이라고도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포토레지스트의 국내 유일 공급업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국내 유일 공급업체이기 때문에 독점인가 하면 그렇진 않습니다. 포토레지스트 같은 경우에는 수입액이 굉장히 많은데요. 수입액 전체는 3억 달러가 넘고 일본으로부터 3억 달러 가까이 수입을 하면서 전체 수입액의 93%를 일본에서 수입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수치 자체는 기업의 통계가 아니라 국가의 통계이기 때문에 해외에 있는 우리나라 기업들의 공장에서도 포토레지스트를 수입해서 사용할 것이고 이 부분까지 고려하자면 실제 시장에서 동진 세미캠이 점유하고 있는 부분은 굉장히 작은 수준으로 생각됩니다. 동진 세미캠은 여기서 불화 크립톤, 불화가 아니라 불화가 맞습니다. 이 기사의 오타고요. 그리고 불화, 아르곤 이런 것들을 생산해내면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포토레지스트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포토레지스트에 대해서 좀 설명해 놓은 자료인데요. 일단 포토레지스트를 업계에서는 PR이라고 앞에서 본 것처럼 약어로 부르는 걸로 보입니다. 웨이퍼의 PR층을 형성을 해서 빛을 쏘면 빛을 받은 부분만 반응이 생기고요. 그렇게 되면 이것은 저희가 어릴 때 했던 판화처럼 굴곡이 생긴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설명해 놓은 자료를 보면요. 반도체 공정에 대한 내용인데요. 아마 작년에 일본 수출 규제에 따라서 이것들을 설명해 놓은 기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포토레지스트는 빛을 받으면 용해 또는 응고하는 변화를 일으켜 빛을 쪼이지 않은 영역과는 마치 판화처럼 구분되는 요철을 형성할 수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공정을 통해서 반도체에 굉장히 세밀한 작업들을 진행하는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나노 기술력이 필요한 소재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 같은 기능을 하는 포토레지스트 PR을 생산하는 동진 세미캠. 하지만 최근에 생산을 시작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최근에 주목받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앞에서 살짝 보긴 했지만 일본의 수출 규제에 따라서 동진 세미캠이 일본의 규제에 맞서 국산화 포토레지스트 공장을 증설한다 이런 내용도 있고요. 여하튼 동진 세미캠이 일본의 수입 규제 반사이익을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작년에 이미 포토레지스트의 대일 의존도가 줄어들었는데요. 실제 이 같은 기사를 좀 더 찾아보면 마치 바이오 관련해서 진단키트 이슈로 문재인 대통령이 시젠을 찾아가는 등 시젠이 주목받은 게 정치권과 연결될 만큼 대장주라는 걸 알 수 있었었는데 동진 세미캠 역시 일본 수출 규제로 정치인들이 현장을 방문해서 격려하는 등 주목을 받고 있는 기업으로 확실히 확인 가능합니다. 공장 증설도 예정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기업 본질과 대외적인 이슈를 정리해보면 동진 세미캠이 원래 산업에서 화제의 기업은 아니었지만 일본의 수출 규제로 반사이익을 얻고 있는데 이 같은 효과 덕분에 반도체 시장이 호조가 아니더라도 일본 수입품을 국내 생산량으로 대체해야 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당분간 그러니까 2020년과 그 이후 정도까지는 주가가 상승장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려지네요. 아무래도 공장을 짓는 수준의 자본과 그것을 개발할 수 있는 기술력이 바탕이 되어야 하다 보니 이 같은 이슈로 국내에서 시장 점유율을 확보해 나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글로벌 시장 점유율도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런 분석을 할 때마다 수출 규제한 일본한테 고마워해야 하는 건가?
이런 생각도 드네요. 여하튼 다시 동진 세미캠의 숫자로 봐서 보게 되면요. 수출 규제의 영향이 본격화되고 있는 분기 보고서부터 보도록 하죠. 전자재료의 경우 매출로만 봤을 때는 그렇게 많이 오르진 않았습니다. 한 4%에서 5% 정도 올랐을까요? 오히려 증가폭이 컸던 부분은 바로 해외 전자재료 쪽입니다. 여기서 10% 이상 늘었는데요. 해외 전자재료의 주요 고객을 아래와 같이 밝히고 있습니다. 해외 전자재료 같은 경우에는 해외 계열 회사라고 하면서 비오이나 프로모스를 얘기하고 있는데 반도체 업체가 아닌 LCD 업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수출 규제의 영향이 숫자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생각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일단 매출의 증가는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2160억에서 2250억 가까이로 올랐습니다. 분기 매출이요. 이같이 하나하나 숫자를 보게 되면 증가폭이 컸던 매출이나 이익 부분이 있고 증가폭이 둔화됐던 건 오히려 비용이었습니다. 앞에서 봤던 것처럼 매출 구성은 유달리 바뀌지 않았었는데요. 이것을 감안해보면 관리의 효율이 증가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대표적으로 비교해보면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매출은 증가했지만 매출 원가는 1728억에서 1729억으로 거의 동일한 수준입니다. 판관비 역시 증가폭을 보면 한 3%에서 4% 정도 되는데 매출 총이익은 10% 이상 증가했으니까 덕분에 영업이익은 1.5배 정도 증가한 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이 240억 정도에서 314억으로 늘었습니다. 이렇게 늘어나는 과정에서 왜 판관비가 안 늘었나 하고 판관비의 세부 규정을 좀 살펴보기도 했는데 판관비의 세부 규정에서는 특별히 꼽을 만큼 늘어나거나 줄어든 내용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관리의 효율이 좋아졌다 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은 바로 연구개발비의 증가입니다. 작년 동기에 19억에서 20억 정도였는데 올해는 23억 정도로 늘었습니다. 10% 이상 늘어난 것이죠.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부분은 나노 기술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살짝 조사한 내용으로 확인해보면 불화 아르곤이나 불화 크립톤에서 EUV로 옮겨가는 산업의 과제가 있는 걸로 보입니다. 이 같은 산업 요구에 따라서 경쟁사에 발맞춰 나가기 위해서는 기술 개발이 계속해서 필요할 텐데요. 그래서 이 같은 연구개발비의 증가가 저는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재무상태표를 보면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바로 유동자산의 증가입니다. 기말에 4,100억에서 올해 1분기에 4,828억으로 증가했는데요. 가장 많이 늘어난 것으로 보자면 현금 및 현금성 자산입니다. 아무래도 관리의 효율이 실제 현금 계정에서도 드러난 것으로 보입니다. 유동자산은 소폭 감소했는데 감소한 내용 중에 가장 많은 부분은 장기 매출 채권입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실제 매출 채권이 줄었다고 보기보다는 채권의 기간이 줄어들면서 좀 바뀐 걸로 보이고요. 부채에서 눈에 띄는 것은 단기 차입금의 증가였는데 단기 차입금 내용을 보게 되면 시설자금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마도 앞에서 저희가 살펴봤던 것처럼 공장 증설에 따른 비용의 차입이 아닐까라고 추정해봅니다. 그럼 지금까지 종합해보면 동진 세미캠은 자기 자리에서 부족하지 않게 역할을 하고 있다가 일본 아베 정권의 의도치 않은 어시스트로 기회를 잡았는데 실제 그에 맞추어서 공장 증설과 기술 개발을 진행하면서 가능성을 현실화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숫자, 그러니까 매출 등의 관점에서는 확인되지 않고 있는 시점이다. 그래서 오히려 2분기에 제대로 확인될 수 있다.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다만 지금까지는 동진 세미캠이 국내에서 유일하게 관련 제품을 생산했을지 모르나 앞으로는 강력한 경쟁사가 생길 예정입니다. SK머티리얼즈가 불화수소에 이어서 불화아르곤 등 포토레지스트도 생산한다고 밝히고 있는데요. 제가 SK머티리얼즈를 분석하는 영상에서 이 회사는 장기적으로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정말 잘하고 있는 듯합니다. 정말 장기적으로 주목해야 할 주식은 바로 SK머티리얼즈가 아닐까라고 살짝 곁다리로 말씀드리고요.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동진 세미캠의 악재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시장의 파이가 커지고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이후에 시장률 땅 따먹기는 동진 세미캠의 역량에 달려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럼 이 같은 호재를 딛고 주가가 얼마나 올랐을지 보도록 하죠. 일본 수출 규제에 따른 이번 주가의 파동은 6월 초부터 시작됐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관련해서 모나미 같이 애국 주식이라고 알려진 주가들도 그때 뛰었죠. 동진 세미캠도 이때부터 반응이 있었는데 6월 2일에 8.56% 올랐습니다. 그 이후에도 빠지지 않고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6월 15일 날 꽤나 많이 빠진 다음에 다시 자리 잡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보더라도 주가가 2만원에서 어제 그리고 오늘까지 주가 3만원으로 오르는데 딱 8일 걸렸습니다. 요즘 워낙 바이오주의 급등이 많아서 사실 이 정도 주가 오른 게 시덥지 않게 보이는 수준이긴 하지만 바이오를 제외하고 논하자면 짧은 시간에 많이 오른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다만 오늘 장 전반이 시초가를 회복하지 못하고 눌리는 모습이 있는데요. 그에 맞추어서 동진 세미캠도 쉬어가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일단 동진 세미캠의 실적이 괜찮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주가가 단기적으로 많이 하락하든 혹은 여기서 조금 더 빠지든 어떤 형태로 하락을 하더라도 다시 이 지점으로 올라오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릴 거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다만 단기적으로 주가의 흐름을 봤을 때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바로 전일 저점 26,000원이 되겠습니다. 26,000원을 뚫고 내려가게 되면 아마 5일선도 뚫고 내려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5일선을 잠깐은 뚫고 내려갈 수 있지만
그 자리를 회복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밀린다라고 하면 본격적인 2분기 실적 장세가 올 때쯤에나 회복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게 아니라면 아래 지점을 어느 정도 터치하고 나서 다시 강하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만 이런 개별 종목에 대한 이슈와 별개로 장 전체에 대해서 우려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은 이제는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글로벌적으로 증시가 어떤 임계점이나 변곡점에 다다른 것으로 보여서 시장 전반에 엄청난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조금 남아 있습니다. 이 같은 것은 최근 지수 흐름에서도 조금씩 보이기도 하지만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것을 제외하고 보자면 어쨌거나 큰 폭락은 없을 테니까 오늘 이후에 낙폭을 조정하더라도 조만간 다가오는 실적 장세에서 힘을 발휘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때 다른 급등하는 바이오주 이런 것들에 한눈 팔다가 놓치지만 않는다면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 오늘은 반도체 소재 기업에서 미래를 보여주고 있는 강소기업 동진 세미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대기업과의 경쟁에서도 당당히 존재감을 발휘하기를 바라면서 저는 그럼 다음에 또 새로운 주식과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